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에 코스피 코스닥 88%가 하락했습니다. 한 달 만에 2,600선이 깨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 등으로 전체 상장 종목 88%가 하락하는 등 국내 증시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 선을 간신히 지키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블랙 먼데이 이후 한 달 만에 2,600선이 깨진 상태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달러 약세의 8월 외환 보유액이 24억 달러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2개월 연속 늘었습니다. 달러 약세의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외환 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8월 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전월 말 대비해서 24억 1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셀트리온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스테키마를 영국에서 허가받았습니다. 셀트리온은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가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 제품 규제청으로부터 품목 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국내, 캐나다, 유럽에 이어서 영국에서 스테키마 허가를 획득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K 임플란트가 유럽 진출을 본격화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자체 개발한 치과 수술용 기구들이 대거 유럽연합 수출에 필요한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유럽 치과 시장 진입 문턱을 넘은 것으로 회사 측은 이를 계기로 현지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역시나 계속되는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에 돌파구가 있을지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또 많은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지 오늘 조회 종목,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3%가량 하락하면서 7만 선을 간신히 지켜주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최근에 인텔이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파운드리에 관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올 것이냐가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에도 탄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지 여부들도 같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한전산업입니다.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19%의 급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체코 원전 사업이 최종 계약이 성사됐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큰 급등세 나타나면서 15,9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기술입니다. 역시나 STO 관련한 테마들이 연일 상승을 받으면서 현재는 그 상승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었지만 1.97% 상승을 나타내면서 2,300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KCTC입니다. KCTC 같은 경우에도 TMF 반사이익 수혜주로 여전히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그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면서 0.1% 소폭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PNS 미케닉스입니다. 이 종목 오늘 시장에서는 7%의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응급실 대란과 함께 맞물리면서 의료 로봇 부각의 널뛰기 장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7%대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까지도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자, 시장에 관한 면밀한 전략들 오늘 마감 시장 같이 한번 저희와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여전히 지수는 또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의 전략 또 앞으로 시장의 전략에 관해서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시는지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시장을 보면 과연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냥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피 쪽 보고 있는데 네,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짜증만 솟구칩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하이스가 7.9%, 네이버가 또 5%. 네이버는 최근에 좀 올라오는 것 같더니 또 밀려요. 그리고 지금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좀 적게 빠진다라고 하는 게 뭐 삼성 바이오로스 1.8% 정도고, 현대모비스 1.4% 정도고, 뭐 포스코 뷰체엠 0.8% 정도인데,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장은 사실 물론 오른 종목이 있어요. 좀 전에 이제 브리핑 해주셨듯이 뭐 한전산업 이런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뭐 에너토크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익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연속성이겠죠. 우리가 단타만 치려고 시장에 접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은 이게 소나기가 될지 장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별 등락 한번 볼게요.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이게 주식을 업으로 한 게 2008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코스닥 기준으로 그때 당시 리만 때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하락 종목 수가 코스닥 기준으로 1,500 종목이 넘었었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하락 종목 수가 1,500 종목 넘어가는 걸 좀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상승 종목 수가 100 종목, 하락 종목 수가 1,540 종목. 우리가 상승 종목 수 100 종목 잡으러 들어가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참 매매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고, 그리고 지금은 조금 리스크 관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관망을 하는 게 좋은 시장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장은 또 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물론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안 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 안 산다 판다 이게 똑같은 얘기가 아닐까라고 좀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굿하고 나배드는 틀리잖아요. 그런 관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전에는 그래도 그러니까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락 출발했지만은 상승으로 좀 전환시킨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하기보다는 안 사기 때문에 시장이 좀 빠진다고 생각했는데 오후장 넘어와서는 그냥 파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헛웃음이 나오는데 헛웃음이 나온 이유는 이게 이렇게까지 뺄 일인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8,9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선물 같은 경우는 계약수로 보게 되면은 7,900계약이고요. 그리고 IT 쪽으로 7,300억 정도 매도가 나고 있는데 요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솔루션 가릴 것 없이 제가 근데 다 매도가 나온다라고 봐요. 왜 이렇게 매도가 나올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원초적으로 살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매력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들이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금투세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뭐 금투세 토론 때문에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자세한 건 차차하더라도 금투세 같은 국내 증시의 어떤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산적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오늘처럼 개파락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당일 정도는 전략 후각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내일까지도 오늘 하락의 힘이 내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관한 하락이 내일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매도세가 좀 계속해서 짙어지고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우려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이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상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분들에게 우리 증시의 매력도가 좀 떨어졌다라는 분석들이 많은데 국내 증시에서는 그럼 언제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당연히 대답을 해야 되는 질문인데 네. 너무나 어려운 또 네. 질문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지금 왜 팔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뭐 미국 증시도 파니까 이제 같이 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영원히 하락하진 않을 겁니다. 영원히 하락하진 않을 건데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미국 증시가 괜찮아지게 되면 그쪽은 매수가 들어가게 될 건데 그쪽과 동반해서 한국 증시가 같이 반등이 나올 것인가?
글쎄요. 8월 5일 날 급락이 나왔었던 것처럼 나왔을 때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그런 반등 정도는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기술적 반등에서 추세적 상승으로 넘어갈까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죄송하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처음 이제 브리핑을 할 때 제가 매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떨어진 매력도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도 있고 뭐 다른 뭐 IT 쪽을 보게 되면 대만이라는 시장도 있는데 굳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만한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개인적으로는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좀 해석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이게 주식 시장이 그렇잖아요. 이게 뭐 금을 캐는 것처럼 노다 시장에서 이걸 캐 나가는 게 아니라 결국 주식 시장은 만약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앵커님하고 제가 있다 치게 되면은 제가 수익이 나면은 앵커님이 손실이 나는 거고 앵커님이 수익이 나게 되면 제가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 얘네들이 수익이 나려면은 반대로 손실이 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원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고 파는 시장이니까 외국인들이 사서 수익이 나려면 누군가 팔아서 손실이 나야 돼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 수익 나는 주체는 외국인이고 손실 나는 주체는 개인들이거든요. 근데 이 금투수 때문에 만약에 개인들이 이 시장을 떠나요. 그러면 과연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 치킨 게임이라는 걸 할 때 과연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걸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투세 문제가 담은 개인들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금투세 얘기만 해서 정말 죄송한데 어제 2시 30분에 아시겠지만은 모 당에서 패키지 법안이 나왔잖아요. 그 법안이 나고 난 다음에 장 후반에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금투세도 일정 부분이 아니라 금투세한 영향도 상당 부분 큰 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충분히 일리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외국인들도 뭐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 수익성 이런 부분들도 보겠지만은 결국 중요한 건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젠간 팔아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금투세가 조금은 외국인 같은 경우도 투자를 좀 꺼리게 하는 요인이 또 될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명확하게 이 단어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불확실성이 싫어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외국인들은 안 들어온다라고 정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최근 들어서도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또 상승이나 수급의 여부도 좀 없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의 또 하락 부분에 네네. 관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네. 있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그 또한 우리가 오늘 어려울까요? 거기에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8월 5일 같은 경우도 금투세 그때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도 내일까지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반등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만 할 건 아니잖아요. 그것만 할 거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기술적 반등에서 추세 상승으로 넘어갔을 때 그랬을 때 과연 매력도가 있을까? 라는 점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낫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이 괜찮아지게 되면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화장품이란지 그리고 바이오 쪽이란지 이런 쪽 그래도 좋게 보고 있거든요. 좋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가장 큰 어떤 주식시장의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게 된다라면 시장 계속해서 짧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8월 16일 이후부터 2,700포인트 돌파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결국 안 된 거는 외국인 누군가 어쨌든 시장을 이끌어온 주체가 안 샀기 때문에 못 올라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란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게 된다라면은 글쎄요 계속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결국 테마 장사밖에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좀 오늘 이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좀 가슴 아픈 부분들이 있는데 금투세 관련한 역시나 영향력들이 국내 증시에서 계속해서 조금 영향력을 끼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시고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또 약간의 의문점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님께 또 굳이 저희가 그래도 이 섹터 단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좀 이 섹터는 괜찮다라고 보시는 섹터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9월 달 들어와서 강했던 네. 섹터가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갈 거라 보거든요. 자, 9월 첫 거래일에 어떤 섹터가 가장 강했었죠? 2차 전지. 맞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다시 시장이 좀 안정을 찾게 된다라면은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자, 뭐 그동안 방송에서 많이 말씀했지만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보자고요. 자, 6월 달 같은 경우 화장품, 음식료, 전력설비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자, 7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섹터가 쉬어가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트럼프 수혜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시겠지만 바이오, 그리고 중순에는 방산, 말미에는 조선, 그리고 8월 달로 넘어와가지고는 8월 초에 뭐가 갔죠? 코로나 테마들, 그리고 8월 중반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전기차 화재 이슈, 그리고 2차 전지가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쭉 이끌어왔다가 9월 초에 다시 2차 전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럼 2차 전지는 일단 무조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좀 반응을 보이게 되면서 이제 화장품이 살짝 고개를 틀려고 했거든요. 네. 고개를 틀려고 했는데 지금 시장이 약간 이게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 어쨌든 2차 전지 화장품 같은 경우는 9월 달 들어서 이제 순환매에서 반응이 나왔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2차 전지하고 화장품은 그래도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화장품이 만약에 가게 된다라면은 6월 달 대자부 성격으로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에도 순환매에서 한번 또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2차 전지와 화장품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이 시장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만큼 앞으로 또 시장 흐름에 관해서 같이 한번 이사님과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전략들도 같이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그러한 인식들도 시장에 있는 만큼 여러분들 잘 종목적인 선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저희가 현재 이 시장에서 어떤 거래 대금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지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한농화성인데요. 전고체 배터리 지원 기대감에 오늘도 강세를 나타내면서 3.17%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22,2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M83입니다. AI 기반 딥페이크 기술 보유력이 부각을 받고 있는 시점인데요. 역시나 우리가 딥페이크 관련한 테마단이 계속되는 상승들 보여주면서 현재 M83 역시도 상승에서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3.20% 하락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라메디텍입니다. 고출력 레이저 기술이 부각받으면서 섹터단의 확장이 좀 있었습니다. 미용기기에서 제약바이오단으로까지도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들 제기가 되면서 현재 라메디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16,5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핑거입니다. 핑거 같은 경우는 오늘도 강세입니다. 20%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현재 10,000원을 넘어선 흐름이고요. STO 법제화 추진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연이은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샤페론입니다.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개별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토피 치료제가 미국 FDA 임상 이상에 관한 안정성을 검증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제약바이오단에서도 큰 상승을 나타내면서 11%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저희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우리 이사님께서는 혹시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관심이 가는 종목이라든지 섹터군들이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2차 전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한동안 네. 이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좀 전에 앵커님께서 브리핑 해주셨듯이 핑거 같은 종목들은 상승이 나오거든요. 어제 상한가여서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잡을 자신 있으면은 지금 시장 참여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투자가 이런 단기 투자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종목 찾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서 굳이 한동화성을 선택한 이유는 2차 전지가 제가 조금 전에 시장이 괜찮아지게 되면은 이제 유망 섹터도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이제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전기차 어떤 배터리 안전성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한국, 미국, 일본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낸다. 요 얘기가 분명히 또 나왔었고 또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 이제 2차 전지
를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 저 개인적으로 엔캠이라든지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뭐 한동화성 같은 것들은 이거는 테마라고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에서 테마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뭐 단기 대응하는 종목들인 거고 그리고 시장이 괜찮았을 때 조금 안정적으로 적어도 중기 이상 투자가 가능하다는 중기 이상 투자 중기 정도 단중기 정도로 하는 정도 투자를 보게 된다라면은 2차 전지 쪽으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속에서 뭐 엔캠이라든지 좀 무겁긴 하지만 대주전자 재료 뭐 이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은 한노화성이 그래도 이사님께서는 또 2차 전지 단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다라는 말씀들도 오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이 안에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STO 관련한 섹터군들도 연일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단기 테마단적인 성격으로 봐야 될까요, STO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시장이 충분히 보여줬어요. 자, 8월 초에 코로나 테마 네. 강세였죠. 지금 얘기하나요? 안 하죠. 안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요거 딥페이크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STO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테마로 끝이 나는 건 뭐 코로나는 뭐 과거에 너무나 많이 좀 추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빼고요. 딥페이크하고 STO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테마에서 이게 섹터로 넘어가려면은 숫자가 잡혀야 돼요. 그런데 STO하고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숫자가 잡힌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뭐 정책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거기 관련주가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좀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대선 테마. 뭐 총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뭐 나오면은 뭐 누구 관련주 해가지고 이렇게 종목들이 나왔다가 끝나고 나면 식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STO도 지금은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체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법제화 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국회 분위기 보게 되면은 동의를 해줄까요? 뭐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직까지 갈 길이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STO가 가려면은 또 가상화폐 시장이 좀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동반해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테마로 그런 연유를 해서 아직까지 테마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STO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좀 테마단의 성격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굳이 이 시장에서 좀 섹터에 관한 선별을 좀 해보자면 사실 얼마 전에 폭스바겐이 이제 독일 공장을 네네. 폐쇄를 하면서 이거에 관한 반사 이익을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받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가능성들도 제기가 됐는데 혹시 이 섹터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현대차한테는 되게 좋은 일이 되는 부분이죠. 완전차 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도요타, 그리고 폭스바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룹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2인자가 지금 사라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좋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2인자가 가졌던 시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시장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 참 주식이 이래서 어려운 게 똑같은 현상에도 이게 시장이 해석을 달리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환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7월달, 8월달 보게 되면 환율이 1,400엔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환율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국내 증시 어떤 매력도가 떨어진다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악재가 되는 거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아니에요. 1,400엔까지 올라가도 증시에 영향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또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니까 또 그것 때문에 이 원래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게 되고 환차익 기대가 되기 때문에 좋은 거다. 이렇게 아마 주식 공부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냥 증권투자 상담사나 이런 그 이론 공부하신 분들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최근에 뉴스 어떤 모 언론 기사를 보게 되면은 또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인자가 사라지게 됐다라는 것들은 현대차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은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또 8월달 완성차 판매량이 또 부진하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 전기차 판매 부진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렇게 또 현대차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폭스바겐의 어떤 위기는 분명히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분명히 좋은 일은 맞다. 그러나 지금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STO가 나왔었는데 뭐 이건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뭐 STO 해가지고 STO 간 이슈가 나왔을 때 관련주가 반응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중에 STO가 출시가 되게 되면은 차라리 STO를 하든가 아니면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하든가 아니면 이더리움 하는 게 저는 차라리 더 낫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폭스바겐에 관한 그런 반사 이익을 또 현대차 입장에서는 받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현재의 주가로 봤을 때는 좀 그러한 부분들도 동력을 잃어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또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그 부분에 관해서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께서 또 여러 가지 섹터 군들을 좀 살펴주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지금 시장을 너무 슬프게만 바라보면은 또 너무 암울하잖아요.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럼 지금 시장을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무조건적으로 시장은 좀 쉬는 게 좋은 건지. 그냥 쉬세요. 아, 그냥 쉴까요? 네. 쉬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시험이 다가오잖아요. 시험이 다가오는데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공부를 안 하는데 책을 보고 온다고 이게 머리에 들어올까요? 저는 아니, 그럴 땐 차라리 노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주식시장에 참여를 해가지고 물론 저도 이렇게 방송 서두에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물론 앞으로 저가 매수 구간을 모색하는 건 맞지만 오늘 그리고 내일 적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지금의 하락이 연속성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하다 보면은 아시잖아요. 도리어 탈이 나는 거. 그러다 보면 또 매매가 꼬이게 되고 손실나게 되면 기분 나빠서 또 이제 트레이딩 꼬이게 되고 이게 악순환 되거든요. 특히나 주식시장은 뭐 기법 많은 얘기들 하잖아요.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심리입니다. 저도 경험이 있는데 똑같은 차트인데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가는 차트인지 안정한 차트인지 판단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결국 심리가 흔들렸을 때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 시장은 딱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닐 때는 그냥 안 하는 게 맞는데 이게 특히 전업 투자자분들께서 그런 실수를 좀 많이 하는데 이 전업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어쨌든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전업 투자자니까 이게 본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서도 지금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만약 아까 핀 것 같은 종목들을 잡아서 빨리 나온 게 아니라면은 이게 억지스럽게 매매를 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손실이 나게 되고 그럼 또 기분 나쁘게 되고 심리가 흔들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현금을 가지고 앞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비용을 저는 안 날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시장을 참여하시는 것보다 하루에서 한 이틀 정도 최소한 하루 오늘 포함해서 한 이틀 정도는 좀 쉬는 게 차라리 기회비용을 살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시장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이사님께서 또 이 시장에 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들을 내세워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저희가 또 이 시간에 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시장에서 뭐 종가 베팅으로 우리가 또 어떤 섹터들, 어떤 종목군들 좀 바라보면 좋을지에 관해서 오늘도 사실 준비는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오늘의 포지션으로 가져가도 될지도 좀 의문스럽기는 해요. 근데 오늘은 혹시 저희가 종가 베팅 섹터로 어떤 섹터군들을 좀 바라볼까요? 비만 치료제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자막으로 나왔네요. 네. 이미 자막으로 나와버려가지고 저보다 더 빠르네요. 비만 치료제를 준비를 했어요. 일단은 개별 종목들 쪽으로 일단은 봤는데 그래도 그나마 오늘 그러니까 최근 흐름이 그래도 상승 추세예요. 상승 추세라는 점이 일단은 가장 큰 포인트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과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굳이 참여를 한다라면은 시장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우상향하는 것들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블룸텍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어쨌든 시장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부분들이 일단 차트적인 부분으로 먼저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이제 4월달 시작자 승인을 받았고 그러면서 10월달,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다음 달이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한국에 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맛집. 메뉴가 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뭐 SC 제형, ADC, 비만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외연판 한정 메뉴 코로나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면 상당히 맛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바이오 섹터에서 분명히 좀 봐야 될 섹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뭐 한국 출시 이런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위고비 주성분이 세마클로타이드라고 하는데 이게 사망률도 감소시키고 노화도 억제시킨다는 이슈가 있는데 만병통치약 같아요, 그냥. 그래서 아마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또 이제 바이오 섹터 내에서 비만 치료제는 분명히 또 관심이 가는
테마군이다, 섹터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추가적인 어떤 시장의 이슈들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얼마 전에도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기는 했었잖아요. 그럼 저희가 종목단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었던 그런 종목군들을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비교적 소외를 받았었던 종목군들을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제 종목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닙니다. 그 질문을 하시는 건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이 별로인 것 같다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냥 뭐 간단하게 답어드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제가 준비한 종목 보면 된다. 이렇게 대답을 대신할게요. 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럼,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이게 위고비가 어쨌든 한국에 출시가 될 건데 그 유통을 또 이 회사가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의약품 유통 플랫폼 블루팜 코리아 그리고 쿨팜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유통 플랫폼을 운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 같은 경우도 국내 유통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도 국내 출시가 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유통을 담당하기로 이제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출시하게 되면은 단연 또 블루엠텍이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그 삭센다 바이오시밀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거 관련돼 가지고 뭐 노바티스 같은 기업들도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비만 치료되는 이슈가 계속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 블룸텍 같은 경우에 신규 상장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향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일단 판단을 좀 했습니다. 네. 블루엠텍을 또 오늘 종가 베팅에 관한 이야기로 나눠주셨는데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좋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조금 다른 시각으로 네. 보자면요, 이사님. 사실 저희가 또 대내적인 그런 이슈들로 금리 인하에 관한 기대감들도 있잖아요. 그런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을 때 이런 성장주단에 돈이 몰리는 그런 현상들도 있는데 그렇게 네.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근데 사실 금리 인하 하게 되면 제조업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 같은 게 다 호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순수하게 자기 자본을 가지고만 그 기업을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금 조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조달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건 맞거든요. 근데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그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 또 주도주에 따라서 또 틀려져요. 왜냐하면은 제가 방금 이제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 같은 게 모두 이제 그 호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반응이 나오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섹터만 금리 인하의 어떤 수혜가 반영이 될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저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는 전문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에 대한 수혜는 금리에 대한 수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보고 있지는 않고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냥 미국 대선 이슈 여기 좀 반영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해리스 같은 경우도 약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제임 시절에 바이오시밀러 육성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약 바이오가 아니라 바이오 같은 경우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9월 달에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그 미국 FDA가 그 바이오 시밀러 규제 완화 관련돼 가지고 의견 수렴을 또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바이오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타 방송에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외계인이 침공할 정도의 어떤 이슈가 아니라면은 어쨌든 하반기 어떤 테마 섹터는 미국 대선이 주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본다면은 해리스와 트럼프의 어떤 공동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또 금리 인하에 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훈풍을 불러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상 이사님께서는 9월 금리 인하에 관해서 좀 부정적인 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번 달에는 또 중요한 지표 발표도 좀 기다리고 있잖아요. PCE 발표라든지 또 간밤에 발표됐었던 제조업 지수도 굉장히 또 악화가 되면서 이거 경기 침체 아니냐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금리 인하 어렵지 않을까 그런 인식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금리 인하 관해서 어렵지 않을까라는 인식. 네, 금리 인하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인식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참 웃긴 게 언제부터 ISM 제조업 시에 그렇게 중요도를 가지고 썼는지 있었느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 ISM 제조업 지수는 이게 설문조사 방식이거든요. 네. 100명한테
앞으로 경기가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설문조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명 이상이 안 좋다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가 나오는 거고 50명 이상이 좋게 얘기하게 되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설문조사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언론도 그렇고 월가도 그렇고 2022년도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한 얘기를 주구장창 하고 있어요. 거기서 최근에도 경기 지표가 약간 뭐 실업률 같은 경우도 4.3%까지 올라가니까 또 이제 안 좋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제조업 종사자들이 이런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은 좋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제가 볼 땐 절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 분위기를 유발시켜서 금리 인하를 어쨌든 만들려고 시장에서 계속 때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굳이 제가 볼 땐 끄집어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 뭐 이제 비농업 부분 이번 주 고용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되잖아요. 네, 뭐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업률이고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발표가 될 건데 지금 예상치는 실업률 같은 경우는 4.2%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난번 7월 달보다는 0.1%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 또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게 뭐냐면 파월 같은 경우는 지금의 어떤 실업률 상승은 경기가 안 좋아서 아니라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 고용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4.2가 예상치인데 4.3 나오더라도 파월이 과연 신경을 쓸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좀 전에 질문하신 거에 마지막에 금리 인하까지 연결시켜 보게 된다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저는 더더욱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과거 사례도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해요. 그러면 하게 되면은 그때 당시는 호재가 되면서 증시가 급등을 해요. 그런데 결국 이유가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이유가 금리의 정상화가 아니라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을 인정했다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당시에는 이게 증시가 긍정적인 반응 호재가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경기 둔화가 시장의 이슈가 되게 되면서 시장은 빠져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봐요.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된다라면 시장의 실망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 안 한 이유가 경기가 좋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기는 이상이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단기 변동성이 끝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금리 인하를 차라리 안 하는 했으면 것이 지금 현재 경제에서는 더 낫다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네네. 저희가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이사님께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일단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이 시장을 보다 객관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이사님께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가 떠올랐던 오늘 우리 증시였습니다. 더 떨어진 대만가권 니케이를 보면서 그래도 안도 삼아야 할까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하는 종목이 겨우 150여 개에 불과했는데요. 정확하게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역시나 낙폭을 확대하는 흐름들 이어져 갔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하락하면서 2,582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더 컸습니다. 3.76% 하락하면서 731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에서 9천억 원 넘게 팔아내는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외국인이 장 막판 들어서 수급을 보여주기는 했었지만 역시나 주가 하락을 계속해서 이끄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 어떤 업종들이 하락을 했는지 오늘은 하락률 상위 종목군들, 상위 업종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 지수에서는 전기, 전자 업종의 하락률들 두드러졌습니다. AMP 같은 경우에는 13%의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마감이 됐고요. 드림텍도 8%의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반도체 대장주로서의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엔비디아 못지않은 하락률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8% 하락하면서 15만 4천 원 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이 스페타시스 같은 그러한 종목군들, 사마전기 같은 종목군들도 오늘 7% 그리고 6%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또 하락률 상위 업종들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 제약바이오단에서도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관련주로도 알려져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5% 넘는 낙폭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2,110원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5% 넘게 하락하면서 14,000원 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또 의약품 업계 중에서 종근당과 같은 좀 굵직한 종목들까지도 오늘은 5%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12만 원 선을 겨우 지켜주는 모습이었고요. 한미약품과 동아ST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인 호재가 있기도 했었지만은 역시나 시장 하락에 힘을 보태주면서 각각 5% 그리고 5.3%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좀 살펴보실 텐데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도 철광과 금속 하락률도 좀 두드러지는 시장이었습니다.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또 2차 전지 소재단에서 새로운 소재로 떠오르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던 적도 있었지만 사실상 시장에서 오늘 6% 빠지면서 4만 7천 원에 마감이 됐고요. 조일알미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5.40% 하락하면서 1,600원 선을 겨우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태양금속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고 알루코와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전반적으로 철강, 금속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단에서 하락세도 두드러지는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하락률도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렇게 업종단에서도 하락이 있었고 사실상 저희가 상승률도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실상 하락 종목이 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업종단에서도 전반적인 하락세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하락세에 두드러졌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수급이 언제쯤 돌아올지 여부들도 저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지수로 한번 넘어가서 코스닥 지수에서는 또 어떤 업종들이 하락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말 큰 폭으로 떨어졌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33개를 놓고 봤더니 단 한 종목을 제외하고 모조리 다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아쉽게도 이렇게 하락 업종으로만 준비를 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역시나 오락 문화 쪽입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이 이렇게 낙폭 그려내면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최근에 정말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수 대비해서도 이렇게까지 급락세를 보여주는 이유 당연히 실적에 있었습니다. JYP엔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나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대로 지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이 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은 출판, 매체, 복제 쪽인데요. 이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CU박스, 엑스큐어, 디지캡, 샌즈랩까지 모두 다 최근에 급등세를 보여줬던 딥페이크 관련 종목들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호재는 있었습니다. 법무부 쪽에서 이쪽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오늘 12억 원 정도 증액 예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이렇게 두 자릿수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했다는 점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또 광고도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광고 경기 전망지수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추석에 있는 이 9월 같은 경우에는 110 정도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지수를 살펴봤더니 110을 한참 못 미치는 102.8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나마 있었던 계절수에도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꺾이고 있는 데다가 공급은 또 많아져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광고 기업들이 매출이 지지부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FSN, 에코마케팅 모두 다 약세 보이면서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은 바로 기계 장비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도체 종목입니다. PSK홀딩스, 테크인과 같은 종목들이 8에서 9% 넘는 내림세를 보여줬는데 특징적인 것은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그래도 사자세를 보이는 반면에 기관 쪽에서 강하게 물량을 덜어내고 있다 이것입니다. 특히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최근 12거래일 중 무려 11거래일 동안 매도 우위를 보였다는 점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의 9% 가깝게 내림세를 보였네요. 마지막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최근에 반등세를 잘 보여줬던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마감이 된 모습이었는데 사실 시가총액 상위단 살펴봤더니 특히 제약바이오 쪽에서 약세가 두드러졌죠.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모두 다 6%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는 보로노이가 거의 7% 가깝게 내림세를 보이면서 75,000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은 8월 28일에 거의 9만 원 부근까지 가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3거래일 연속 음봉을 맞더니 이렇게 7만 원 중반대까지 내려와 있는 안타까운 흐름입니다. 다음 주에 그래도 미국의 생물보안법 표결이라는 이슈가 있으니까 그때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 금투세 이슈가 도사리고 있죠. 거기다가 BOJ 쪽에서도 우리 금리 인상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오늘 너무나도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늘 밤에 졸츠 보고서도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ISM 서비스업 지수가 그 다음 날에도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반등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좀 암울하게 마감이 됐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서 또 챙겨봐야 할 이슈들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관한 수혜감들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에 관해서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월달 이벤트를 앞두고 오늘 암울한 시장이었겠지만요. 저희와 함께 여러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오늘장 내일장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